매일 쌓여가는 걱정 속에서 누구나 언젠가는 내 노후를 위해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평범한 자영업자가 전재산 5천만 원을 미국 배당 ETF SCHD에 한 번에 투자해 매달 50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이 한 번의 결심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식당 한 켠에 놓인 노트에는 매달 비슷하게 반복되는 숫자만이 남았습니다. 9년째 자영업을 하며 손끝에 익숙하게 남은 건 가게 전기요금과 카드 단말기 수수료,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임대료 영수증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마다 깨어나 걱정이 많아집니다. 코로나로 바뀐 거리는 다시 활기를 찾지 못했고 손님은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대출이자 아이 학원비, 갑자기 올라버린 공과금까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휴일마다 장을 보고 가게 문을 닫아도 쌓여가는 피로와 불안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장님들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동네 분식집은 적자에 시달리다 문을 닫았고, 유명했던 고깃집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간판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노후를 걱정합니다. 매일 일할 수 없다면 언젠가는 멈춰야 할 날이 오겠지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 하나에 의지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자영업자의 60%는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노후 준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60만 원도 채 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겐 부담입니다. 가게 매출이 떨어져도 보험료는 일정하게 청구됩니다. 결국 지금 벌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닫게 됩니다. 마음 한 구석엔 늘 불안이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매달 반복되는 고정지출과 줄지 않는 대출이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단순히 한 달만 견디면 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버틸 수 있어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식당의 주방에서 혹은 새벽시장에서 또 다른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일상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이 돈을 쥐고 흔드는 세상입니다. 어떤 날은 지친 몸을 눕히며 이대로 시간이 흘러버릴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삶은 더 조용해지지만 그만큼 걱정은 커졌습니다. 노후 준비가 막막한 이유는 막연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자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어떻게 써야 후회하지 않을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연금과 배당, 투자를 말하지만 현실의 식탁엔 눈앞의 장사와 지출밖에 없습니다. 잠시 시간을 멈추고 내 삶의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 이 작은 시작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내일을 다르게 만듭니다. 주변 자영업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삽니다. 어떤 이는 투자에 도전했다가 손실만 남겼고, 누군가는 부동산에 기대를 걸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와 좌절이 더 많이 들려오는 곳. 하지만 모두가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건 내일에 대한 작은 희망 때문입니다. 노후가 먼 미래라고만 생각했지만 바로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가게 매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조차 버거운 시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임을 실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자각이 깊어졌습니다. 현실은 차갑고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오늘을 위해 살지만 누구에게는 내일이 더 두려운 하루가 반복됩니다. 만약 5천만 원을 투자해 매달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달 50만 원, 어쩌면 평생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 결심의 시작과 그 선택이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오늘을 버티기 위해 애쓰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일이 더 두려워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은행 방문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듣게 됩니다. 배당 ETF라는 이름이 생소했지만 예금이나 적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SCHD라는 미국 배당 ETF를 예로 들며 장기 투자와 배당의 힘을 조심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주식 투자에 대해 의심이 많았습니다. 한 번도 미국 주식이나 ETF에 투자해 본 적이 없었고 환전이나 세금 등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배당을 받는 구조라는 점이 점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배당이 오르고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신뢰를 더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SCHD는
내년 평균 8% 이상 배당을 성장시켰고 실제로 2022년 이후 배당 수익률은 3% 중후반을 유지한 해도 많았습니다. 2016년에 5천만 원을 한 번에 투자했다면 첫 해에는 월 10만 원 남짓의 배당금이 들어왔고 8년이 지난 2024년에는 세후 기준으로 월 30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까지 성장했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배당금이 삶의 무게를 덜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은행에서 입금 문자를 확인할 때마다 최소한의 안전망이 한 겹 더 쌓여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장사만 바라보고 살아온 삶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투자 결심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배당 ETF인 SCHD에 투자하려면 증권 계좌 개설, 환전, 세금, 수수료 등 현실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배당을 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15%의 배당소득세,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편 국내에도 SCHD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이용하면 더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세 없이 재투자가 가능하고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인출 시 5.5%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소득에 따라 79만 원에서 99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투자 방식에 따라 미래의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세금과 수수료 등 다양한 변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5천만 원을 한 번에 투자했다면 첫 해에는 세후 약 120만 원가량을, 8년 후에는 세후 연 370만 원 정도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매년 배당 성장률, 세금, 운용수수료, 환전 비용 등을 감안한 보수적인 추정에 가깝습니다. 즉, 한 번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없어도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가져온 심리적 변화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매달 50만 원에 가까워진 배당 소득은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안정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의 불확실한 매출과 달리 주식시장 전체의 성장과 배당의 역사적 데이터에 기대는 삶은 더 견고하고 덜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배당 ETF가 소소한 이익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버티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소소함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작은 배당금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자영업자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식당 주방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손님이 뜸해진 오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지난 몇 년간 쌓인 감정이 스멀스멀 떠오릅니다. 어느새 손끝에 남은 피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배달앱 소리 대신 은행 문자의 알림이 삶에 작은 의미를 더합니다. 매달 입금되는 배당금이 주는 심리적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작은 숫자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어느 날 식당 문을 닫고 텅 빈 홀을 바라보다가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처음으로 내 삶을 위해 만든 안전망이구나. 누군가에겐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배당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매출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에게 이 금액은 한 달 중 가장 고요한 시간,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처음 투자 결심을 할 때만 해도 이 돈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5년이 흐르면서 숫자는 조금씩 늘었고 그와 함께 불안도 점차 옅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하던 불확실성이 조금씩 사라지자 삶을 대하는 태도에도 차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자각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양면을 지닙니다. 배당 ETF가 아무리 매력적이라 해도 한계와 위험이 분명 존재합니다. SCHD와 같은 ETF는 주로 안정적인 배당을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즉, 성장주 중심의 QQQ와는 다르게 대형 기술주나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신산업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둡니다. 이 구조적 한계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는 시기, 시세 차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이후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S&P 500 SPY나 나스닥 QQQ의 성장세가 SCHD를 크게 앞지른 해도 많았습니다.
SCHD의 배당금이 매년 7에서 8% 수준으로 성장한 반면 QQQ는 단기간에 20-30% 이상 오르는 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투자는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은 투자 세계에서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은 진실입니다. 배당 ETF는 장기적으로 일정한 배당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현실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지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한 미국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15%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매매 차익이 생기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환전 시점마다 발생하는 환율 변동, 국내외 운용수수료, 상품마다 조금씩 다른 세부 규정 등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때문에 자칫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실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가의 단기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는 투자자라면 배당만으로는 마음의 평온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투자처란 없습니다. 누군가는 더 큰 꿈을 위해 성장주에 올인하고 또 누군가는 안정적인 배당에 안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현실, 내 마음에 맞는 투자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와 꾸준함이야말로 불확실한 시대에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전략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보가 아니라 변화의 태도입니다. 불안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되는 고정 지출과 예측 불가한 미래에서 비롯됩니다. 배당 ETF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매달 조금씩 쌓여가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버팀목입니다. 이제는 불확실한 매출 대신 작은 배당이 삶에 들어오는 순간 하루하루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식당 주인의 삶처럼 우리 모두는 수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실패와 좌절, 크고 작은 후회를 반복하지만 결국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건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어떤 이는 배당을 통해 또 어떤 이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불안을 줄여나갑니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해답을 찾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자영업자 중에는 적지 않은 실패담도 존재합니다. 허황된 꿈을 쫓다 투자에 실패한 이들, 남들만 믿고 따라가다 손실을 본 이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단순한 성공담을 이야기함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좌절, 반복되는 불안 속에서 조용히 찾아오는 작은 변화, 바로 그 배당의 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변화는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결심과 꾸준함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현실의 벽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씨앗도 결국 나무가 되듯 우리의 결심 또한 언젠가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작은 배당에서 시작된 변화가 더 큰 평온과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란,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돈만 많으면 수많은 고민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평온은 숫자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월이 흐르며 점점 더 실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걱정이 줄어드는 순간 삶이 달라진다는 말은 흔히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감각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식당 문을 닫고 조용한 주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이 주는 작지만 확실한 위로를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이 작디 작은 평온이야말로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자산이 아닐까요? 배당 투자는 종종 단순한 숫자의 문제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태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불안과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더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견뎌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수익률이나 복잡한 금융기법이 아니라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결단과 꾸준한 반복이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찰리 먼거가 평생 강조했던 단순함의 힘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복잡한 전략보다 나를 지켜주는 기본에 충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란 남보다 앞서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속도와 방식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시스템의 첫걸음은 반복되는 불안과 걱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자동화에 불과합니다. 이 지점에서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주는 시사점은 특별합니다. 일본의 경제 저술가 이즈미 마사토는 돈을 감당하는 그릇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큰 소득이 있어도 삶이 늘 불안정하고 어떤 이는 적은 돈으로도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돈을 다루는 그릇의 크기, 즉 내면의 자산 관리 능력이 곧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그의 시선은 이 영상을 관통하는 메시지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자산이 적더라도 그릇이 단단하다면 인생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대로 아무리 큰 재산도 그릇이 약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배당이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한 투자 여정이 결국 마음의 안정이라는 더 큰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론들은 외형적 성장, 즉 숫자의 증식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그 숫자를 견뎌내는 그릇을 스스로 키워온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아서 평온해진 것이 아니라 평온을 추구하는 태도가 돈을 부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마음의 준비가 끝난 사람만이 투자로 얻게 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삶에서 배당 소득이란 단지 추가 수입의 의미를 넘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작지만 단단한 방패입니다. 매달 50만 원,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매출, 줄지 않는 고정지출, 예측 불가한 미래 속에서 이 정기적인 수입은 버팀목이 됩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날이 와도, 혹은 병으로 일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와도 최소한의 안전망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압박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배당의 힘입니다. 어느 경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가장 큰 자산이다. 작은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되듯 배당의 시간도 결국 삶을 숲으로 만든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면서 인생의 질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배당 소득은 금세 인생을 바꾸진 않지만 시간이 쌓이고 습관이 더해질수록 마음가짐과 삶의 리듬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책 부자의 그릇은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누구나 키울 수 있는 돈을 담는 그릇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바라보느냐가 궁극적으로 인생을 바꾼다는 이 책의 관점은 오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 자신만의 그릇을 키우는 일에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찰리 먼거는 손실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익을 쫓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투자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고 내 그릇에 맞는 투자를 선택하는 태도야말로 진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투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오로지 가게의 매출에만 의존해 살아온 평범한 자영업자도 이 작은 배당에서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해 월 50만 원의 배당을 받는 삶,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통장에 들어오는 문자 하나가 인생의 불안을 조금씩 덜어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수많은 경제 유튜버나 투자 전문가들은 거대한 자산 증식을 이야기하지만 실상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는 건 아주 소소한 변화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작은 수입, 하루하루 쌓여가는 습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심리적 안정, 이 모든 것이 모여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뀔 때 비로소 평온에 다가간다는 말처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신입니다. 급하게 큰 부를 노리기보다 자신만의 그릇을 천천히 키워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배당이라는 작은 결실도 결국 오랜 시간과 습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삶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평범한 아침, 혹은 장사를 마치고 돌아보는 조용한 밤에 스스로를 위해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화려한 변화가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언젠가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든든한 그늘을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진짜 변화란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일터에서 내미는 소박한 손짓 한 차례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